안녕하십니까, 시골에서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주식을 투자하면서 투자자들의 어떤 형태가 몇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 분석, 즉 내재 가치를 중시하시는 투자자들과 혹은 기술적 분석을 중시하시는 투자자들, 그리고 진짜 문자 그대로 감에 의존하시는 투자자들, 이렇게 세 부류를 나눌 수가 있고, 특히 기본적 분석에 치중하는 아주 전통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은 예전부터 경제신문이나 그 외 각종 기사들 혹은 뭐 세계적인 어떤 흐름들을 꾸준히 관찰하시면서 아마 침착하게 긴 눈으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분들이 많고, 근래 들어서 HTS가 발달하고 기술적 분석 차트라든지 컴퓨터 프로그램이 발달하면서 각종 기술적 분석 기술들이 점점 발달해서 많은 젊은 분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단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기술적 분석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자든 후자든 간에 이렇게 이제 요즘은 시장을 많이 이해하고 기관 투자자나 전문가 못지않은 시장 이해력과 분석력을 가지신 분들은 흔히 객장 아줌마 혹은 객장 아저씨 이러한 표현을 쓰면서 아직 객장에서 종이에 주문을 내고 혹은 전화로 주문을 내시면서 객장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주식시장을 가만히 살펴보고 시장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마바라 군단이라고 비하를 하거나 혹은 객장 아저씨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주식시장을 대응하시는 눈이나 혹은 객장에서 대하시는 모습들, 주문 내시는 모습들을 기회가 있으면 객장에 나가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그 중에 아주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께서 그냥 이렇게 시장판을 보고 계시다가 거래량만 한번 살펴보시고 호가가 움직이는 모습만 보고 바로 주문을 내고, 또 호가가 한번 들썩들썩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떠나야겠다 해서 그냥 매도하고 일어서시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분들이 항상 돈을 잃었을 것 같지만 의외로 이분들 중에 아주 대단한 수익률을 내시는 아주 많은 우리가 소위 고수라고 부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항상 어떠한 것을 사물을 분석하고 재단하는 눈으로만 바라보지만 오랜 세월의 경험과 오랜 세월의 학습을 통해서 내 몸에 체득한 어떤 본능적 감각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객장에 나가서 이러한 분들을 살펴보면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제가 다시 쓰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강좌의 코너를 진행하고 있지만 기술적 분석만이 절대로 능사가 아니고, 또 애널리스트들이 알려주는 어떤 기본적 분석만이 전부가 아닌 나만의 눈, 나만의 시각을 가진 어떤 시장들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나만의 어떤 감각을 항상 길러주기 위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희 의학 교과서의 첫 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Medicine is not science. It is a art. 즉, 의학은 과학이 아니다. 그것은 예술이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감명 깊게 받아들여졌었는데, 의학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이 말을 이해하는데 제가 의사가 되고도 십몇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즉, 항상 저희들처럼 다소 젊은 연배의 의사들은 각종 검사나 전문 장비를 가지고 환자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사를 하고 혈액 검사부터 엑스선 촬영까지 전부 훑어보려는 데서 결과를 내려야 하지만, 경험 있으신 나이 지긋하신 저희 선배님들께서는 그저 청진기 하나 들고 충분한 문진과 그저 손을 한번 잡아보시고도 훨씬 더 훌륭한 진단을 내리고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시고 더 많은 치료의 방침을 가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의학이든 주식 투자든 어떠한 것들이든 인간의 행위는 그만큼 경험과 학습, 어떤 감각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신 감각과 경험이 최소한 3년 이상 되셨다면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시장 판단에 있어서 내 의견이 중심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믿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신이 떠오르는 생각들과 의문들, 그것이 그러면 정답일지 모른다 라는 데서 한번 답을 찾아보려는 노력,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자꾸 이야기하는 이 각도라는 것을 시장에서 처음 이야기했던 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이 각도라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는 시장에서 차트를 볼 때 차트는 X축과 Y축, 즉 X축을 가격으로 두고 Y축을 시간으로 둔 차트를 봅니다. 요즘은 1980년대부터 개인용 컴퓨터가 많이 발달하면서 이 차트라는 것을 투자자들이 많이 활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차트는 손으로 그려졌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차트에 대한 효용성을 많이 실질적으로 검증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80년대 이후에 우리는 차트를 보면서 항상 이 가격축과 시간축 속에서 이 가격의 높낮이에만 신경을 쓰는 주가 분석 패턴을 가지고 갔었는데 이 가격의 높낮이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가격의 고점과 저점을 잡는다는 것은 결국 장님 문고리가 만지기식으로 예측이 불가능했고 특히 이러한 상승 파동이 진행될 때 이 상승 파동이 여기서 끝날지 여기서 끝날지 여기서 끝날지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그 당시에 뭐 가봐야 알고 당해봐야 할 정도의 수준인데 이 각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미 1910년에 게임이라는 분이 이 각도라는 것을 주목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러한 HTS 상에서의 시간대 가격, 즉 시간이 일정한 간격으로 예를 들어 일봉이라면 하루 1, 2, 3, 4, 5, 6, 7, 8일이 지나가고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원 단위라면 혹은 1000원 단위라면 하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주가가 만약에 따라서 오른다면 이 각도는 이러한 각도를 보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진행되는 데 따라서 주가가 이렇게 오른다면 이 각도는 이렇게 가파르게 갈 것이다. 그래서 각도가 몇 도냐, 어디에 해당하는 각도냐만 이야기하면 결국 시간 대비 각을 꺼보면 현재의 가격은 얼마다라는 것을 저절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각도라는 개념은 이 시간이라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나타난다. 즉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그냥 가격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높낮이는 나타나지만 이것을 한 개의 줄로 각도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각도라는 말이 함의하고 있는 말은 가격과 시간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각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바로 시간을 담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차트 개념이 등장하기도 전에 이 개인이라는 분은 모는 종이 속에 이렇게 촘촘한 모무는 종이 속에 가격을 기입하고 가격을 기입해서 스스로 각도를 그려가면서 다음 시간에 각도를 예측하고 다음에 주가를 예측하고 해서 그 당시 면화, 선물, 그 다음에 뭐 석유, 금, 은 이러한 거래에서 거의 90%가 넘는 아주 뭐 획기적인 수익률을 올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뒤늦게 주목받은 제일 큰 이유는 1972년에 무라카미라는 분이 일본에서 이 각도라는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 파동론에 있어의 각도를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파동각이라 그래서 파동의 저점을 연결한 이 각, 이것을 일본에서 70년에 들고 나오면서부터 시장의 각도라는 것이 새로 한번 기술적으로 재조명을 받게 되는데 저는 이분의 어떤 이론들에 대해서 처음에 접했을 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저는 이분의 책을 접하는 순간 이 개인이라는 분의 책을 접하는 순간 충격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즉 이분의 책에 쓰여있는 말들 중에서 세상에 모든 지수는 항상적이다. 즉 호메스타틱하다. 이 항상적이다라는 말. 즉 우리는 세상의 어떤 질서라는 것을 그 당시의 어떤 변동의 변화율로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변화율이라는 개념 속에서 얼마의 변동만 바라보기 때문에 이 주추세가 가져지는 방향과 진로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분은 세상의 어떠한 혼동된 흐름, 이러한 어떤 카오스적인 무질서한 이런 흐름조차도 분명히 수학적 질서가 존재한다.
그래서 어떠한 세상의 복잡한 이론이나 세상의 복잡한 이치도 수학적 공식에 수렴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떠한 주가 이론 혹은 어떠한 경제 이론, 어떠한 가격 이론도 그 자체는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것은 수학적 공식으로 반드시 증명될 수 있고 수학적 공식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 수렴될 수 있다. 이것이 시장 구조 이론이라는 얘기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가끔 제가 안동에서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창으로 내려다보면 아주 태백산맥을 넘어서 이렇게 서울로 진입하면서 아주 푸른 산과 들을 같이 많이 보게 되고 서울 시내가 눈에 들어오고 뭐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산은, 저 강은 1000년 전에도 저 산과 저 강은 저랬을 것이고 10,000년 전에도 저 산과 저 강은 저랬을 것인데 우리는 현재의 모습들 그 자체만이 현재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변해가는 것이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현재의 모습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즉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 아무리 추운 여름이라 하더라도 덥지 않은 여름이 우연찮게 와서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가을이 오지 않을 리가 없고 아무리 짧은 가을이거나 아무리 긴 가을이어도 그것은 반드시 겨울로 이어지고 아무리 따뜻해서 보리가 사기 트는 겨울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봄은 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주가도 아무리 주가가 오를 자리에 떨어지고 오를 자리에 떨어져도 결국 주가는 자기가 어떤 지점에서는 반등을 하게 되어 있고 주가가 아무리 극단적인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자기 갈 길이 이렇게 가려면 주가는 결국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런 어떤 자연의 질서, 우주의 질서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법칙으로 수렴되는데 우리는 이 법칙으로 수렴하는 방법을 무엇으로 찾는가? 이 수렴하는 방법론적을 수학적 방법을 택한 것이 바로 시장 구조 이론이다. 이 구조 이론의 대표적인 것이 파동론 혹은 개인의 각도 이론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럼 개인의 각도 이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 개는 시장을 아예 정해진 각도로 평가를 했습니다. 즉 개는 기하학적 각도라는 것을 미리 정해두고 이 기하학적 각도에 따라서 시장은 움직인다. 즉 X축이 가격이고 이 축이 시간이라면 Y축이 가격이고 X축이 시간이라면 이 시간과 가격 사이에 이 각도가 가격과 시간이 일치하는 점을 우리는 45도선이라고 부른다. 즉 시간이 진행되는 데 따라서 가격이 일정하게 진행되는 것 주가가 어떤 시간의 단위에 따라서 일정하게 계속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는 축을 가진 것 이것을 45도선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기본선이다. 개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45도선 이것은 주가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즉 우리가 이 안에서 주가가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고 하더라도 이 주가의 축이 45도선을 따라간다면 이것은 강세다. 이것을 기준으로 45도선을 이탈한다면 약세다. 그래서 어떤 에너지가 강세 국면에 존재하는가 혹은 약세 국면에 존재하는가를 이 45도선을 중심으로 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45도선 앞쪽에는 어떠한 선이 있느냐면 8개의 선을 나누어 가지고 여기 기하학적 각도를 제가 여기 설명을 해뒀지만 이 6개의 선과 8개의 선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것을 개는 시간 한 단위당 가격 한 단위 즉 1대1로 대응하는 45도선 그 다음에 시간 한 단위당 가격이 2단위로 움직이는
시간 한 단위당 가격이 두 단으로 움직이는 선을 1-2선, 즉 63.4도선. 그 다음에 시간 한 단위당 가격이 네 단위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76도선. 시간 한 단위당 가격이 8배로 움직이는 엄청나게 가파른 각을 82.9도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떨어지는 쪽에서도 시간이 두 단위에 가격이 한 단위 움직이는 것을, 시간 두 단위에 가격이 한 단위 움직이는 것을 26.6도선, 시간이 네 단위에 가격이 한 단위 움직이는 것을 14도선, 시간이 8단위에 가격이 한 단위 움직이는 것을 7.5도선,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래서 개인의 이야기는 이 각도가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시장 에너지는 강력하다. 즉, 주가가 이 각도를 따라서 상승을 하면 강력한 추세에 있고, 이 추세를 이탈하면 다음 추세는 지지점은 두 번째 각이다. 그래서 두 번째 각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이 선을 다시 이탈하면 또 에너지가 약화되고, 또 이탈하면 에너지가 약화되나 이때까지는 강세 국면을 유지한다. 그러나 만약에 이 45도선을 이탈하면 이때부터는 저항받고 떨어지고 저항받고 지지선을 이탈하는 약세 흐름으로 간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떨어지는 종목에 대입을 한다면, 상승하는 종목은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떨어지는 종목에 대입을 한다면 이러한 각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는 종목이 덜 가파르게 넘어서면 반등이다. 이러한 이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이 정해진 각도의 길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주가가 어떤 국면에 놓여 있나를 알 수 있다고 말했는데, 개인 이론을 현대에 적용하는데 이 기하학적 각도의 이론을 현재에 적용하려면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즉, 이것이 각도가 만약에 정확하게 적용이 되려면 우리가 차트 프로그램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차트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차트 프로그램이 이 각도와 시간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이 주가의 출발점을 단위를 어디로 잡느냐가 일단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은 모든 차트 프로그램이 일봉일 경우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일정한 날짜로 자를 수가 있고, 가격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20만원짜리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한 칸은 이것이 10,000원이 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반도체가 1,000원짜리다. 그러면 이 한 칸은 10원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 어떤 가격의 단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각도는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에 이 각도의 시간점을 어디로 잡아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이 각도는 이런 각도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각도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자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시청자분들이 아마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간격을 대부분 액면가 기준으로 잡거나 이 차트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시점에서 그 종목의 주가를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나,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 차트 프로그램의 기준점이 예를 들어서 2000년 11월이다. 그러면 2000년 11월에 삼성전자 주가 20만 원을 이 중간 지점에 두고 다음에 떨어지면 올라가면 단위를 잡아나가면서 그려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한 가지 이 각도라는 것이 얼마나 의의가 없느냐 하면, 현재 개인의 우리가 이 기하학적 각도, 즉 개인이 이야기한 각도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것을 이론에 대입을 해서 만약에 살펴본다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일정한 가격대에 주가가 만약에 수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버리면 이 차트 위로 더 넘어설 수는 없으니까, 이 화면 위로 이 차트를 다 기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야 되냐면 이 봉을 찌그러뜨려서 밑으로 내려보내고 새로운 봉을 계속 그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모니터를 계속 키워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일자는 일정하게 나아가는데
가격이 만약에 높아져서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다면 이 축은 실제 각보다 왜곡되게 좁아지고 이 시간의 각은 정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각도가 처음에는 이렇게 갔다가 더 작아지고 나면 각도는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각도가 이 부분만 나타난다면 각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해결하려면 정확한 차트 프로그램이라면 이 가격이 상승하면서 차트 간격이 축소되는 만큼 이 시간의 비율도 같이 축소시켜주는 차트 프로그램이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주가가 만약에 급등하면서 아래쪽 차트가 짜그라들면 차라리 이 아래쪽에 주가를 없애버리고 현재 여기서 다시 주가만 표시되면서 이 주가를 다시 내려서 기준점을 여기에 잡아주는 보정을 해주지 않는 한 이 각도는 영원히 정확한 각도는 없다. 예를 들어서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 저점 대비 만약에 47도에 놓여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와서 지금 조정받아 있는데 어떤 차트 프로그램에서를 꺼보면 이 저점에서 이것이 46도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어떤 차트 프로그램에서는 이것이 55도라고 말하는 분, 어떤 차트 프로그램에서는 42도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거다는 거죠. 차트 프로그램의 정확성에 따라서. 그러면 개인이 이야기하기를 1 곱하기 1선, 이 45도선을 중심으로 강세와 약세를 구분한다는데, 어떤 차트 프로그램에서는 그러면 개인의 각도를 중심으로 하면 강세다. 어떤 차트 프로그램에서는 강세와 약세의 중간점이다. 어떤 차트 프로그램에서는 이미 약세에 들어왔다. 이런 엉터리 결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보 투자자들은 개인의 각도를 끄어보고 야 놀랍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전문가 그룹들이나 차트를 많이 사용하는 분일수록 개인의 각도는 유용성이 없고 엉터리다, 혹은 쓸모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트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실 수가 있지만, 반대로 차트에 대한 이해가 더 한방되게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전문 차트 프로그램에 이해라고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이러한 것들 일정 부분 보정하는 것도 존재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이것을 정확히 보정해 줄 수 있는 차트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증권사 HTS들보다 전문 차트 프로그램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보정해 주기 때문에 개인의 각도를 가지고 한번 그어볼 수는 있으나, 이 개인의 각도라는 것이 얼마나 현재 부정확한가를 일단 잠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주가 지수를 우리가 개인의 차트를 그어보면 각 증권사 HTS나 전문 차트 프로그램에 개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개인을 의미 있는 저점에서 그어보면 현재 지금 보이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보이는 각도는 뭐냐면 현재 이 45도선과 그 다음에 63.4도선 사이에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이 주가는 현재 약세를 전환되지 않고 이 국면, 즉 중심선 국면 위에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차트를 보면 이것이 이렇게 조정을 받아도 아직까지는 개인의 차트를 봐서는 강세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상태를 우리가 넓혀서 본다면, 같은 차트를 이렇게 넓혀서 봤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현재 똑같은 차트를 가지고 바라보다 하더라도 차트가 만약에 폭이 조금만 넓어진다면 아래와 같이 우리가 개인을 보면 45도선 아래쪽에 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현재 약세 국면에 들어서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는 약세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여기서 좁혔다 넓혔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현재 이 부분에 위치해 있는 우리가 X축의 각과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가 있는 X축이나 혹은 이 부분에 가 있는 Y축이나 이 축이 어떤 데에 따라서 증권사 차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것과 이것의 폭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폭이 다름에 따라서 지금처럼 약세 쪽에 내려 있는 주가로 보일 수도 있고 혹은 강세 쪽에 내릴 수 있는 주가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 그렇다면 이 개인의 차트는 어떻게 되느냐? 무용지물이다. 과연 그런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가 칠판을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기하학적 각도라는 것은 개인의 기하학적 각도는 일단은 현재 기존 HTS나 그 외 각종 차트 프로그램에서는 일단 무용지물입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변화하는 데 따라서 차트가 폭이 좁아지고 이 X축은 유지되고 이러한 왜곡된 차트가 존재하는 한에서도 이것은 개인의 기하학적 각도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럼 걔는 그 당시에 어떤 거래를 했느냐? 커다란 모는 종이를 놓고 직접 그렸고 저 역시도 한 번은 개인의 차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모는 종이, 제도용 모는 종이를 가지고 거기다 직접 주가를 그려 넣어가면서 각도를 재기도 하는데 이러한 각도를 재는 것 자체가 개인의 이론이 이러하다는 것, 즉 개인은 여기서 우리가 개인의 이론에서 얻어내야 될 것은 뭐냐면 현재 82.9도, 63.4도, 26.6도 이러한 각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여기서 차트 안에서 이 주가가 현재 82.9도로 움직였다, 76도로 움직였다, 63도로 움직였다, 45도로 움직였다 이런 엉터리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주가 파동이 현재 45도 선이다 이런 엉터리 얘기를 여기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말하는 이것이 각도가 가파르다, 각도가 누웠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여기서 차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점이고 제가 여기에서 바로 그럼 여기에 주가가 도달을 했다면 다음에 주가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필연이 있는가 이거를 깨면 주가가 약세고 조정을 받는 지지선이 대기하고 있고 또 이것이 깨어지면 다음 지지선이 대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깨어지면 주가는 약세다라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개인 이론의 활용이 아니고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움직인다면 다음의 움직임은 어떠할 것이냐의 답을 이 각도에서 내자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앞으로 진행되어 나가야 될 이야기지만 개인의 이야기 중에서 일단 우리가 차용해야 될 제1 첫 번째 기하학적 각도 이것이 바로 개인은 시간대 가격의 폭이 어떤 선을 따라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강세와 약세를 일단 예측했다는 한 가지 사실을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접어둡니다. 두 번째, 개인이 중요하게 각도에서 활용했던 것은 이 조정 비율입니다. 개인은 이 조정 비율을 제가 지금 여기 쭉 써놨는데 무려 10개의 조정 비율을 사용을 했습니다. 즉 개인이 12.5%, 25%, 33.3%, 37.5%, 50% 이렇게 나눴지만 원래 걔는 주가는 올라서 떨어져서 조정받는 비율을 가장 의미 있는 비율을 45도각처럼 바로 8단계로 나눈 다음에 그래서 분모가 8이니까 이 8단계로 나눈 다음에 이 8분의 1, 즉 12.5% 조정, 25% 조정, 37% 조정해서 8단계를 나누고 앞에 45도를 이야기했듯이 걔는 이 50% 조정선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격이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조정폭이 50%를 지켜내고 50% 위선에서 되돌림을 하고 고점을 돌파해 나간다면 이것은 강추세로 살아나갈 것이고 만약에 주가 상승폭의 50% 이상을 조정을 보이고 반등한다면 이것은 기술적 반등 이후에 다시 주가는 하향할 것이라는 생명의 어떤 핵심선, 즉 매수세와 매도세가 에너지가 부딪히는 균형점, 이것을 바로 50% 조정선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우 이론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정선인 33.3% 선을 33.3% 선을 이 8분의 2와 8분의 3 사이에 집어넣고 또 다우의 3분의 2선 66.7% 선을 이 사이에 집어넣어서 10가지 조정 비율을 만들었는데 이 10가지 조정 비율이 갖는 이 수치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10단계의 조정 비율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조정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50%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것이 예측의 영역이야지, 결과론적으로 현재 주가가 얼마 조정받았군,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즉, 이 주가가, 그럼 이 중에 과연 몇 퍼센트 선을 디디고 반등을 하겠는가라는 예측이 필요한 것이 기술적 분석인데, 현재 지금 개인의 이야기대로, 여기에 디딘다면, 37.5%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33.3%까지 조정을 받는다면 이러한 대응의 문제로만 접근을 한다면 이러한 개인의 각도 이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의문이 바로 들 수 있는데 개인은 이 조정 비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하학적 각도가 가지고 있는 맹점 즉 죽은 각도를 가지고 현재를 바라볼 수 없다라는 이 첫 번째 맹점과 결과론적으로 말하는 조정의 비율이라는 것은 결과론적인 것이라는 이 맹점,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살아있는 이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하학적 각도라는 것을 개인은 이야기했다. 가격 대비 시간가치에 따라서 어떠한 각도로 주가가 진행되느냐를 보고 개인은 강세, 약세, 다음 지지선, 저항선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이것은 죽은 이야기다. 각도는 어떻게 꺼도 마찬가지고 이 각도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다음에 어떤 각도로 갈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 각도의 이탈의 시점이 언제인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 이 각도를 아무리 꺼놓으면 많아.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보통 차트에서 X축, Y축, Y축, X축을 끊고 난 다음에 내 멋대로 현재 이러한 단계를 나는 100단계가 있어. 그래서 주가가 요까지 갔나, 요까지 갔나, 요까지 갔나를 봐. 이렇게 말을 해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의미 없이 그냥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의미 없는 각도와 이 말도 안 되는 10단계의 조정 비율, 무슨 3단계도 아니고 10단계의 조정 비율, 그것도 후행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말하는 대응의 문제로 말하는 이 두 가지를 합해서는 살아있는 이론으로 만들어냈다. 어떻게 이것이 살아있는 이론으로 만드느냐? 어떻게 이것이 살아있는 이론을 만들어내게 되느냐 하면 걔는 이 각도와 조정 비율을 결합해서 주가의 변화율을 찾아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기를 일목균형표상에서 변화율이 존재하는 것은 대응 수치와 혹은 그 다음에 이루어질 수치들을 다 결합해서 그것이 정해져 있는 날짜가 존재한다라고 말했는데 걔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살아있는 이론은 뭐냐면 개인이 이야기하는 이 중요한 45도선과 자, 이 차트를 보면 어떠한 주가가 이런 형식으로 주가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45도선을 꺼버리고 즉 이것이 주가가 움직이면 왜곡되니까 여기서 영향을 받지 말고 처음부터 45도선이 존재하는 가격대를 미리 지정해버리자. 즉 이 주가가 움직이면 이건 왜곡될 테니까 미리 현 시점에서 1대 1은 얼마, 2대 1은 얼마, 그래서 30일이면 30단위가 올라가서 이 가격은 얼마를 미리 지정된 선을 그어놓고 올라버린 주가가 조정받는 비율이 이것과 부딪히는 자리의 의미가 만약에 50% 선이라면 혹은 여기서 상승했던 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이 주가가 여기에 도달했다면 예를 들어서 이 주가가 이러한 어떤 흐름을 보인다면 여기에 도달했다면 이것이 이까지 상승폭 비율의 조정폭이 예를 들어서 37.5%라면 이 선이 1 곱하기 1선이 아닌 만약에 1 곱하기 2선이라면 즉 37.5% 두 번째 조정선과 1 곱하기 2선이 만나는 지점이라면 혹은 1 곱하기 1선 45도선과 50%의 조정선이 만나는 지점이라면 이것은 결정적 변화율이다. 결정적 변화율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걔는 항상 선물 거래에 있어서
이날과 이날은 포지션을 극단적인 반대 포지션, 즉 현물과 극단적인 반대 포지션으로 해지를 건 다음에 이것이 여기서 디디고 가는 방향으로 몰아주는, 혹은 여기서 디디지 못하고 무너지면 몰아주는 방향으로 가는 전략을 실제로 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45도선을 긋고 그 다음에 두 번째 63.4도선을 긋고 아래쪽에 26.6도선을 미리 출발할 때 선행을 정해둔다면 주가가 왜곡이 되더라도 이 정해진 가치는, 가격대는 정해져 있다.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올라서 떨어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이런 모양을 보인다면 이러한 다양하게 맞부딪히는 이 순간들, 의미 없는 순간들을 무시하고 이 주가가 여기서 출발해서 대비, 만약에 고점 대비 50% 조정선은 여기다라는 것을 미리 그어두고, 만약에 37% 조정선은 여기다라는 것을 미리 그어둔 다음에 37.5%의 조정선과 1 곱하기 2선이 만나는 이 지점, 1 곱하기 1선이 만나는 이 지점과 50% 조정선이 만나는 이 지점에 오는 것을 주가가 만약에 근접을 한다면, 근접하지 않는다면 다음 변화일로 넘어가고, 근접을 한다면 이것은 결정적 변화일이기 때문에 현물을 내가 매수를 하고 있다면 선물을 해지로 매도를 해두고, 이것이 만약에 무너지면 보유하고 있던 현물을 전면 매도하고, 이 결정적 변곡점에 도달했을 때는 현물을 보유하고 있다면 선물을 매도 포지션을 취한 다음 만약에 디디고 반전만 해주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정적으로 선물을 환매수하고 현물을 가지고 가는 전략, 이것이 개인의 투자 전략의 핵심이었고, 이러한 개인의 투자 전략은 무려 98%라는 경이적인 투자 수익률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지를, 만약에 현물을 1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선물을 100원을 반대 포지션으로 해지를 한다면 이 사람은 평생 주식 투자에서는 본전 0.0000 수수료만 낼 테니까 이 해지라는 것이 현물의 비중을 예를 들어 70이고 해지를 30% 했다. 현물의 비중이 30이고 해지가 70% 되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해지는 문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서 최악의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한 것이 해지이기 때문에 보통은 해지 비율은 현선물이 틀리게 마련인데, 걔는 이 결정적 변화일에는 50대 50의 포지션을 가져가다가 무너지는 순간 현물을 전면 매도해서 정리해버리고, 다시 되돌아가는 순간 선물을 전부 환매수해서 현물을 가지고 강세장으로 이어타는 전략으로 현재까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냈기 때문에 걔는 죽은 이 기하학적 각도와 의미 없는 조정 비율의 이 만남을 가지고 살아있는 이론으로 삼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개인이 실전 투자에서 사용했던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카디널 스퀘어라 그래서 카디널 사각형 혹은 기본 사각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걔는 어떤 주가를, 자연의 수치를, 수학적 수치를 미리 표를 통해서 상당한 수치까지 미리 표를 만들어 둡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만들어 두느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이런 식으로 마치 빙고 게임을 하듯이 미리 판을 수만 단위까지 만들어 둡니다. 저 역시도 한때 이러한 표를 만들어가지고 대량으로 복사해서 가지고 썼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따라가면 이러한 사각형을 지속적으로 형성하는 숫자가 됩니다.
자, 이러한 숫자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의 원리는 뭐냐면 개인이 365일이라는 1년의 숫자, 즉 1년은 365일이라는 이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즉 개는 어떤 주식에 있어서 혹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 있어서 1년의 주기율이라는 것은 음력이든 양력이든 360일에서 365일 사이에 있는 이 360이라는 이 숫자가 가지는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 360의 의미는 바로 원주율이죠. 즉 원은 360도다. 한 바퀴를 도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이기도 하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에 숫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가 결정되고 이것이 다시 절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한 바퀴라는 것, 즉 완전한 형태의 획이라는 것, 어떠한 시점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를 돌아오는데 우주든 달과 지구의 운동이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이것은 360도를 한 바퀴 돌아오는 것, 이 360도를 도로 보았으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하루의 날이라는 단위로 바라보았다면 365일이라는 것은 365 단위에 한 단위가 1도라면 365도다. 이러한 관점에서 1부터 숫자를 360도로 돌려가면서 중간중간에 만들어서 이것을 기본 사각형, 카디널 사각형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이것이 기본 사각형이라기보다는 카디널 서클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쓴 두 번째 The Secret of Cardinal Square라는 책 이외에 Squaring of Price라는 책에 보면 이것을 오히려 카디널 서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현재 이 개인이 여기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이러한 표를 만들어 둔 다음에 이미 자연의 질서는 이 속에 존재하고 있다. 개인이 의미하는 이를 중심으로 한 수평선과 이를 중심으로 한 수직선과 이를 중심으로 한 대각선과 이 선들이 만나는 이 지점들은 대단히 의미 있는 변화일이다. 의미 있는 가격이다. 의미 있는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는 세 번째로 중요하게 말했던 것이 제가 기본 사각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인의 기본 사각형의 가장 큰 개념은 바로 360도 원주와 360도 원주를 형성하는 반, 소위 말하는 적도, 이 반,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었던 선이고 다시 이거를 축으로 나누는, 지구의 축으로 나누는 축선, 즉 수직선,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선이고 세 번째로는 이 축선과 축선이 만나는 이 대각선의 지점들이 중요한 지점이다 라고 말을 했고 심지어는 개인이 별로 그렇게 뭐 시간적 여유가 많았거나 혹은 공상이 많았거나 취미가 많았는지 모르지만 이 지구본을 가지고 이러한 적도를 따라서 그 다음에 이 경도선을 따라서 그 다음에 이것을 나누어 가지고 현재 이 지점에 위치하는 것들은 기후가 어떤지 이 지점에 어떤 것이 사는지 이 지역의 문화는 어떤지 경제가 어떤지까지 조사를 해놓은 아주 재미있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은 이것을 하나의 우주로서 자연으로서 법칙으로서 시장을 바라보려 했던 구조학자였고 이것을 시장 분석에 대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수평선과 이 수직선과 이 대각선은 개인 차트 분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걸 카디널 사각형에서 이렇게 그어두고 예를 들어서 오늘의 주가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숫자가 뭐 현재 22에 속하는 오늘 어떤 주가가 22였다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의미 있는 수치는 뭐냐면 지지선은 이 축선에 걸리는 11 이것이 의미 있는 지지선이 되고 저항선은 여기가 예를 들어서 46이라면 이것이 46이 저항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오늘의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2라면 개인의 기준으로는 이 사각형에 들어가는 이 13이 의미 있는 숫자이기도 하고 지지선으로는 11이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기도 하고 이러한 형식으로 개는 이 축선 사이에 놓이는 숫자들 중에서 순위를 수평선에 놓이는 숫자에 가까운 수평선의 숫자가 가장 강한 강지지 저항선
두 번째가 수직선에 있는 것이 두 번째 강한 강지지 저항선. 세 번째가 대각선에 있는 것이 중요한 강지지 저항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551이라면 종합주가주석 551이라면 가장 가까운 이 평행선에 해당하는 게 예를 들어서 650이면 이 650은 무조건 강저항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걸리는 숫자가 뭐 예를 들어서 720이라면 두 번째 720이 두 번째 강한 저항선. 그 다음에 이쪽에 걸리는 숫자가 예를 들어 400이라면 40이 최고의 지지선, 뭐 400이 최고의 지지선. 이러한 형식으로 주가를 미리 정해놓고 정해진 어떤 수치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세 번째 방식을 택했다. 그 다음에 이 앞에 말씀드린 이 조정과 각도와 기본 사각형을 포함해서 정상 차트에서 우리가 프랙티스로 실제 상황에서 자기는 어떠한 매매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새로 실전 매매, 즉 갠 차트를 이용한 실전 매매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차트를 같이 분석해 가면서 이러한 어떤 이론적 배경을 베이스로 한 다음에 다시 차트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 4대부들을 대상으로 팽형이라는 형이 존재했는데, 이 팽형은 예를 들어서 선비가 어떤 죄를 지었거나 특히 명예를 더럽히거나 혹은 왕실에 반하거나 그 외에 어떤 탐욕을 부리거나 탐관오리의 행동을, 즉 스스로의 어떤 명예를 저버리는 일을 했을 때 귀양을 가거나 혹은 사형을 당하는 사약을 받는 대신 스스로 택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대안이었습니다. 이 팽형은 어떻게 집행되느냐 하면 저작거리에 사대문 거리에 솥을 걸고, 큰 가마솥을 걸고 그 아래쪽에서 가마솥에 불을 떼는 신용만 하고 솥에 물을 가득 담은 다음에 죄인이 그 가마솥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앉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서 형리들은 불을 붙이지 않은 장작으로 오랫동안 불을 떼는 모습을 보여주면 결국 이 행사는 이 솥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끓는 물에 죽는, 화상으로 죽는 이러한 신용을 하게 되고,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죄인은 솥에서 내려와서 그때부터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때부터 죄인은 살아있으되 살아있지 아니하고 이름이 있으되 이름이 없고 걸어다니되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즉 팽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외출도 허락되지 않았지만 설령 외출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보는 사람은 이 사람을 영혼을 보는 것처럼, 즉 투명인간을 대하는 것처럼 불러서도 아니 되고 눈을 마주쳐서도 아니 되고 아는 척해서도 아니 되고 말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즉 이 사람은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으되 정신의 생명은 죽은 상태, 이러한 상태로 처벌하는 것, 이것을 팽형이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조선시대 우리 선배들의 혹은 우리 조상들의 어떤 치열했던 어떤 정신세계라든지 우리 선비들의 아주 높은 어떤 문화적 가치를 여기서 느끼게 합니다. 즉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인간의 목숨을 빼앗거나 혹은 인간을 철저하게 처벌을 하는, 즉 응징과 복수를 하는 형벌보다 이럴 때 한번 자신의 어떤 명예와 죽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일본 사무라이처럼 스스로 배를 가르는 할복의 형식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명예를 잃을 것이냐를 놓고 선택을 하게 하는데, 대부분의 탐관오리들 혹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팽형과 사약을 선택하라고 하면 당시 사대부들의 거의 모든 사람이 사약을 받거나 귀양 가는 길을 택하고 팽형을 선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점점 사회가 발달하고 서구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그 외에 각종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이제 과연 명예라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과연 이 명예라는 단어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촌부에서부터 일국의 대통령까지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명예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불자는 아니지만 불교에 보면 구품이라 그래서 하품 하생부터 상품 상생까지 9단계의 그릇이 사람에게는 존재한다고 합니다. 즉 하품 하생의 어떤 인간은 작은 그릇이기 때문에
그 작은 종지만한 그릇을 채울 만큼의 노력만 해도 그것은 가득 찬 것이고, 상품 상승의 그릇을 가진 사람은 아주 커다란 갑옷 같은 그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채우려고 노력해도 그것을 채우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즉, 사람은 자기 그릇이 있기 마련인데, 따라서 사람은 출세할수록, 더 높은 사람이 될수록, 더 잘 나갈수록, 더 유명할수록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할 명예의 그릇은 점점 커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특히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한 이런 증권시장 같은 곳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쏟아내는 리포트, 자신의 회사의 이름을 걸고 말하는 어떤 전략들, 그 외에 이러한 어떤 돈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 이러한 것들이 과연 회사의 명예, 자신의 어떤 이름의 명예,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자기 자신의 명예의 값어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의 값에 대해서 얼마나 스스로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좀 진지한 어떤 의견들을 내고 있는지, 지난주에서 계속 기관 투자자들을 질타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지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기관 투자자분들이 계신다면 자신의 어떤 명예, 회사의 명예, 이러한 것들이 한번 더럽혀지면 영원히 그 명예는 회복될 수 없다는 것, 즉 팽행을 당한 선비처럼 한번 더럽혀진 명예가 되돌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혹은 이것들과 관련되어서 일어나는 각종 어떤 파생된 부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증권시장이 약세든 강세든 어김없이 항상 지난주 대박주를 맞췄다고 주장하는 각 경제지 하단면에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 무슨 투자연구소, 무슨 박사님들, 이런 분들이 투자자들에게 5만원, 10만원씩 거두고 심지어는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이비 종교 같은 행사를 벌이면서 수백만원씩 특별회비를 걷어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그 신문 하단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누구누구 소장, 누구누구 박사, 이렇게 이름을 걸고, 과거, 지난주 대박을 예측했다. 항상 지난주 바닥을 예측했다. 지난 수익률이 몇백 프로를 시연했다. 이러한 얘기들을 거침없이 떠들 때, 과연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자신이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의 얼굴이 부끄럽지 않은지, 정말 이 맑은 공기를 같이 마시면서, 정말 이 국토에서 같이 발을 디디고 살면서 다른 사람의 피를, 다른 사람의 눈물을 마시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다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고, 혹은 요즘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하면서 점점 주식 투자 이론들이나 그 외 기법들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서점에 가보면 증권 관련 책들이 아주 무수히 서가에 꽂혀 있고, 그 외 기법을 가르쳐주는 학원이나 심지어는 데이 트레이딩 학원, 심지어는 실시간 매매 내역까지 가르쳐주는 아주 다양한 어떤 그런 보조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수익률 대회에서 몇 등을 했다고 자랑하는 인사들은 실시간 자신의 매매를 가르쳐주는 조건으로 CD를 사서 그 자기 자신 실시간 매매 내역을 듣고 대신 회비를, 아주 고액의 회비를 내라. 혹은 책을 한 권 쓰면서 이 책 저 책 뺏겨서 여기 나온 이 저기 나온 이야기 전부 짜집기 해서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자신만의 대단한 투자 기법으로 선전하는 사람, 심지어는 수천 프로 수만 프로의 수익률을 자랑하면서 자기는 주식 투자로서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했는데 이 기법만 배우면 금세 나도 그렇게,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을 유혹하는 어떤 책을 쓰는 사람들까지, 이 증권시장이라는 곳, 돈이 흐르는 곳, 이렇게 돈이 꼬이는 곳에 고여있는 이 엄청난 사람들, 혹은 이 많이 관련된 사람들이 그 중에서 명예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부끄럽게 생각하고 거울을 한번 돌이켜보는지, 저는 좀 더 무리를 일으킬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정말 죽은 시체에 몰려드는 채채파리 혹은 쇠파리, 좀 어떤 아주 나쁜 파리들, 혹은 각종 벌레들, 구데기들, 이러한 족속들로 보이는 이러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볼 때 부끄럽지 않고 자식에게 당당하지 않고 자기 이름과 명예에 더럽혀지지 않고 당대에 스스로 지나서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내 삶을 돌이켜 보았을 때 후회되지 않는 삶인지를 한번 되새겨 볼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이러한 분들의 의견을 듣거나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려는 분들은 정말 이 정보와 이 대가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고, 이러한 어떤 파리들에게 끊임없이 썩은 음식을 제공하면서 계속 기생하게 만드는 수채구멍을 계속 열어두지 말고 차라리 주변 환경을 청소하고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길러서 이러한 어떤 나쁜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게끔 스스로 정화하는 데 한번 나서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